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박수무 이기자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조지표 또한 우리가 투자하는데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의 좀 참고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MACD를 비롯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DMI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수무 이 기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보조지표 보는 법, 이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MACD 부분이죠. MACD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과 CD는 각각 수렴과 확산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에 따른 이제 단기 이동 평균값과 장기 이동 평균값의 차이를 이용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TS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MTS 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에 따른 이제 12일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은 26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대로 수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시그널 곡선이 있어요. MACD의 9일 동안 이동 평균선입니다. 9일 동안 움직임을 거래일수죠. 거래일수상 9일 동안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에 따른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널 곡선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그널 곡선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로 이제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예시를 제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차트 모양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 모양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데드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여기서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고, 자, 여기서는 또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죠. 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는 신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주가는 어땠습니까? 계속의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고, 자,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자,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신호가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데드도 아닌 그렇다고 골드도 아닌 흐름들이 좀 나와줬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하락 부분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런 MACD 그리고 여기 오실레이터의 이제 뒤꿈치 짝대기 모양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골드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추세가 지금 이제 상승인지 아니면 하락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복습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저희가 재방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재방송 보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MACD 마이너스 시그널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레이터가 양봉의 장대를 만들지 아니면 하락의 음봉을 만들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울 게 이제 DMI입니다. 디렉셔널 지금 현재 보면 디렉셔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디렉셔널 인덱스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의 추세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MACD보다는 MACD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세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뭐 지금 이제 DM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MI보다는 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MACD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라든지 있다면은 우리가 DMI를 통해서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그 DMI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의 추세와 추세의 변화를 찾는데 좀 유용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여기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추세 분석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할 때는 DMI를 딱히 특별히 볼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플러스 DI,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DI인데, 이 플러스 DI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P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DI를 M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빨간색의 상승하려는 힘에 의해서 매수의 힘, 주가의 상승과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이너스 DI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가의 하락과 강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ADX라고 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ADX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D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DI만으로는 우리가 이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좀 더 디테일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ADX라는 선을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표로 진행 중인 추세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얼마만큼 강하게 매도를 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ADX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P 값이 M 값 이렇게 좀 표현이 됐는데 원래는 플러스 DI, 마이너스 DI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플러스 DI 이제 P 값이 마이너스 DI N 값보다 클 때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골든 크로스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N 값이 P 값보다 클 때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M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DI라고 보시면 되고, P 같은 경우에 뭐라고요? P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D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P 값과 N 값을 통해서 상승 추세를 얘기할 수 있고 하락 추세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DX 상승할 때 추세가 강도와 지속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도 보시는 것처럼 ADX가 하락할 때 추세 전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X가 하락한다, 추세 전환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ADX가 상승할 때 추세의 강도와 그에 대한 지속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그렇다면 DMI를 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여기 빨간색이 뭐라고요? 자, 빨간색이 플러스 DI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뭐겠습니까? 파란색은 이제 ADX고, 자, 여기 초록색 선이 마이너스 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 DI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죠. 자,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었어요. 그 위에 어떻습니까? 주가는 상승해 주었죠. 자,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P값이 N값 하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매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통해서 어떻습니까? 매도해야 된다는 신호가 나온 이후에 어땠나요? 주가는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좀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빨간색 선이 뭐라고 했죠? P값이라 말씀드렸고 플러스 DI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선이 뭐라 했죠? N값이자 마이너스 DI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도. 자,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지표 우리가 DMI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MACD의 오실레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은 좀 약간 DMI 같은 게 좀 떨어지긴 합니다.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대응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DMI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좀 DM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수범의 이 기자였습니다.